지금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세훈 시장도 시장 선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당권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출마하는 것과 당 지도부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조건을, 본인이 출마 신청을 하는 조건을 혁신선대위를 꾸려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또 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한 발 물러설 것이냐, 지금 이제 고민의 순간인데, 저희가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사, 여의도입니다. 중앙당사 앞에서 책임당원 집회를 개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어찌됐건 이 오세훈의 지금 작태, 어제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주요한 인사들 중에, 모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워낙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주요 광역단체장, 주요 기초단체장은 전부 국민의힘 출신들입니다. 모든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다 지금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딱 한 명 오세훈만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오세훈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건데, 오세훈이 지금 정원호한테 10여 프로 이상 밀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불출마를 마치 당에다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마치 당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세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준표나, 오세훈이 사실상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대 의원 출신인데, 지금 당에 16대 의원 출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육선이라고 하는 주호영과 조경태조차도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17대부터. 그러니까 16대 의원 출신은 지금 한 명도 없다. 17대 의원 출신이 누구냐? 조경태, 이성권, 주호영 등인데, 그 이성권은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 22대, 중간에 한 20년을 쉬다가 22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재선인데, 그러면서 지금 대안과 미래를 하고 있는데, 대안과 미래를 권영진과 같이 하면서 지금 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주 오래된 소장파들, 신내나는 소장파들이다. 권영진, 이성권, 그리고 오세훈,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한나라당 시절에 이해창, 윤여준에 의해서 영입됐던 미래 모임이라고 있어요. 수요 모임이었다가 나중에 미래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거기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이렇게 있었지만, 그 주변에 이제 오세훈도 있었고 또 이성권도 있었고 권영진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30명 됐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당에 남아서, 아니 30년 전에 미래 찾던 사람들이 그동안 돌고 돌아서 대구시장도 해먹고 온갖 부시장 다 해먹고 할 만큼 하더니, 그러면 자신이 만들었던 현재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판단받고 비판받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아니 60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래 찾고 앉아있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사람들입니다. 미래연대. 한 명 한 명 보시면 오세훈 있죠? 저 사람들이에요. 저기 이제 권영진도 나중에 껴들어갔고 다 있는데, 저 김부겸 저런 사람들은 이제 독수리 오영재 해가지고 다 뛰쳐나갔고, 아직도 미래 찾고 앉아있는, 아니 60대가 돼가지고 아직도 미래를 찾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30년을 정치를 해놓고. 저기 권영진 있잖아요. 네? 저기 보시면 김성식은 이번에 이재명이 불러가지고 저쪽으로 갔고, 김부겸, 김영춘들은 진작에 저기로 도망갔고, 민주당으로. 하나같이 야리꾸리한 색깔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안 될 선거에 나가지 않는 게 특징. 이거 계속 보여줘야, 탈출구로 당 노선 변경 삼아. 그러니까 저건 이미 나흘 전에 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탈출구로 당 노선 변경을 삼고 있는데, 안 될 선거로 안 나간다.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되기 힘든 게 선거인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왜 내보냅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안 받고, 될 사람, 되겠다가, 하겠다 하는 사람 줄 섰어요. 지금 오세훈 안 나간다고 치면, 다시 재모집하면
서울시장 선거 나갈 사람 줄 섰습니다. 아니, 4선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 4선을 한 사람이 자기 표가 없어가지고 그걸 표가 모자라서 못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유가가 계속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주유소 석유 최고 가격제 30년 만에 시행을 한다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유소 때문에 유가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유가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잡돌이를 돌려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주택자를 잡돌이를 돌리고, 유가가 흔들거리면 주유소를 탓을 해. 근데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 유가에서 주유소가 차지하는 마진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2,000원이나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주유소가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12% 정도야. 가장 큰 건 48% 정도가 세금이에요. 세금이 저 정도가 묻는단 말이에요. 리터당 1,800원이라고 하면 거의 900원 가까이가 세금이야. 그런데 세금 빼고 정유사 원가 또 한 40% 정도. 그러면 88%가 정유사와 세금인데, 도매상과 주유소가 먹는 비율이 얼마 되지가 않는데 뭐가 주유소들이나 뭘 담합을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휘발유 가격 구조에서 대리점 마진 1%, 주유소 마진 4%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유류세를 낮추는 게 가장 효과적인 유가 안정책입니다. 유류세를 낮추는 게. 이거 보세요. 국민들의 생각에는 정유회사나 주유소 마진이 엄청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유회사 마진도 얼마 없고 주유소 마진도 얼마 없어요. 주유소 마진에 저 대리점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주유소가 또 바로 최종이기 때문에 주유소 위에 또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그 대리점 마진까지 해서 6%야. 그럼 주유소 마진 하면 4%예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담합해봤자, 대리점들이 담합해봤자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없어. 결국 세금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세금 낮춰주는 게 기름 안정에는 제일 좋다. 자,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드디어 이제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사고가 난 지 지금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처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80명이 죽었는데, 179명이 죽었는데, 이게 우파 정부한테 뒤집어 씌울 게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근데 15개월 만에 또 유해가 24점이 발견이 됐어. 잔해 속에서.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겠죠. 근데 제대로 얼마나 이 수습을 안 했으면, 얼마나 방치가 됐으면 이제서야 1년 넘게 방치됐다가 이제서야 발견이 되냐. 근데 이거 압수수색해서 이제 하면 문재인 때와 그 전남도 이낙연 이거 다 나오죠. 둔덕을 저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거, 저것 때문에 정말 99% 완벽하게 동체 착륙을 했는데 저기 갖다 박는 바람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모두 사망하게 됐는데, 원래 저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제적인 기준은. 언제 동체 착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 저런 식으로 장애물이 될 만한 걸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국제 기준인데, 2m 높이에 그냥 흙도 아니고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 놓으니까 콘크리트 벽에다 갖다 박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현장 수거물을 담은 마대자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거할 때 그냥 막 집어넣은 거지. 아니, 이태원 사고는 누가 봐도 그 화면상 그냥 이 사람들끼리 압사한 게 명확한데, 그거는 아직도 조사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 비행기 사고는 기체 잘못인지 아니면 조종사 잘못인지 아니면 공항이 잘못된 건지, 아니 조종사 잘못이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 동체 착륙을 했으니까. 그리고 기체가 뭐가 잘못이 돼 있는지 여부는 뭐 블랙박스니 뭐니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혁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 결국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이건 결국 오세훈을 안고 그냥 농계 작전을 쓴다, 이렇게 봐야죠. 농계 작전을 쓴다. 오세훈이 무슨 혁신 선대인이 어쩌니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벌써 이제 저렇게 나오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신청 안 하면 그럼 어쩔 수 없다. 어제까지로 끝이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원칙 없이 개판으로 치면 난 위원장 못한다. 이거는 오세훈 너 그러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세훈 하지 마라. 지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지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 오세훈은 혁신선대위로 장동혁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 거고, 장동혁과 이정현은 그럼 너 하지 마. 우리 할 사람 많아.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제 조강한
최고가 먼저 한번 바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정신 못 차리고 한 번 더 밀어붙여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결국 심약한 오세훈 입장에서는 완전 불출마를 하든지, 나간다고 지금 한 자락 깔긴 했는데, 완전 불출마를 할 게 아니라면 오후쯤에는 내가 신청할 테니 서류 들고 가서 신청할 테니 받아달라, 받아라 라는 정도로 봉합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오세훈은 안 되는 거고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등장하고 더 이상 이제 공천은 없다라고 해서 전략공천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략공천을 하겠다. 며칠 날짜 잡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해가지고 공관위원회 열어서 서울시는 전략공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자 조광한 최고가 그 플랜 B가 있다. 오세훈님 만일에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플랜 B, 플랜 C가 있다. 그런 기사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시면 요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랜 B 있다. 저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출마 안 했다는 건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조중동은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모여서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나 봐요. 조중동은. 자기들 말 잘 듣는 세 사람의 그 애완견을 데리고 장동혁을 물어라. 자기들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당선된 장동혁 물으라고 지금 셋을 계속 쌈을 붙이고 있는데, 바로 여권에서도 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돼서 저 어제 그 양상훈 칼럼에서 저걸 먼저 띄웠는데 그게 이제 본심인 거죠. 조중동의 본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뭐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냐면, 저걸 보시면 지금 조중동이 그동안 이미 이제 좌파들한테는 조중동은 전혀 아젠다 세팅이나 무슨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한 거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조중동 절도운동 나오면서부터 20여 년 동안 좌파들은 조중동과의 거리 두기를 꾸준히 해오면서 조중동은 이제 더 이상 좌파한테는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50%한테는 아무 영향력 없는 언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나마 남은 우파들한테 어떻게 남은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최초로 안 먹힌 게 작년 전당대회예요.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아직도 일본 수상 누가 정하냐? 요미우리가 정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파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게 벗어난 거예요. 작년에 장동혁 대표가 조중동에 인터뷰 한 번 안 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조중동이 똘똘 뭉쳐서 밀었던 김문수가 떨어지고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것 자체가 이제 이미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싸움에서 뉴미디어가 한번 승리한 거예요. 뉴미디어가 한번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이제 조중동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조중동이 그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한동훈 제명이 결국 이루어졌고, 지금 한동훈 살리기를 오세훈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저희 대자유총 주최로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책임당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시간 잠깐 내셔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게 2008년 조사였는데, 네. 지금은 저게 훨씬 올라갔죠. 근데 이준석과 한동훈조차도 쉽지 않다. 이준석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계열이다. 한동훈은 문재인의 칼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준석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자나깨나 다음번 국회의원에는 당선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면 국회의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번에 뭐든 나가서 거기서 결판을 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띄더라도 좀 중량감을 높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힘 쪽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그 다음 2년 후를 노려보든 말든 이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밖에서 살림 차리고 있다가 2년 지나면 그냥 고사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3%를 얻는다?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면 4년 동안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3%를 얻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국힘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중동이 바라는 오세훈과 한동훈과 이준석이 딴살림 차린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니까 지금 그나마 영향력을 갖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2011년에 오세훈 사퇴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오세훈 어떻게 지냈나. 광진구 하나에서도 안 됐잖아요. 종로에서 떨어져, 광진에서 떨어져. 국회의원 선거만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자립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서울시장을 4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자립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한동훈? 진작에 자기 한동훈 걔가 있으면 당 차려서 나가야지. 그렇게 배신하고 등을 깼으면 나갔어야지. 거기 안에서 뭘 어떻게 말이 돼요? 유승민이랑 김무성은 배신하고 나서 하여간 뛰쳐나갔잖아요. 새 분리를 앓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뛰쳐나갔잖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준석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보고 탈당 못할 거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도 이준석은 자기가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야. 한동훈의 길이 뭔지. 그런데 지금 저 셋을 합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갑제는 조갑제, 김종인, 참 이분들 거는 그러니까 괜히 기사화 해주거나 관심을 안 갖는 게 옛다 관심. 이게 관심을 안 줘야 돼. 관종이기 때문에 관종들한테는 관심을 안 주는 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다. 김종인 쉴 새 없이 떠들어대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데 기사화가 안 되면 우리가 모르면 끝이야. 괜히 관심 갖고 그 사람 하는 얘기에 신경 쓰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조갑제, 정규제, 김종인은 이제 우리한테서 잊혀지고 저희 좌파한테 가서 거기 가서 빌붙어서 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든지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자, 오세훈이 후보 등록을 또 미룬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보시죠. 오세훈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지도부를 흔들겠다.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륜, 결의문, 실현의지 부족이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륜이 아니라 장동혁 사태가 목적이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전형적인 좌파 행세하고 있는 거죠. 좌파 행세의 대표적인 게 낙타 아니에요? 낙타가 주인님 추워서 그런데 어깨 한쪽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뭐 그랬다가 이거 이쪽이 하니까 뒷다리가 또 어네요. 그래서 뒷다리도 밀어넣어. 그러고 나서는 몸통 다 밀어넣고 머리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머리까지 밀어넣으니까 그 텐트 안에 주인이 쫓겨나는 거. 그 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다리 하나씩 밀어넣는 방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데 다리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너 다리 안 빼면 이 다리 칼로 잘라버린다 그러면서 팍 쳐버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밀어넣는데 받아들일 게 아니야. 이미 충남지사는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국힘의 지금 단체장들 몇 명이에요? 광역단체장 11명에다가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명이 넘는데 100몇십 명 될 텐데 현직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신청을 했는데 딱 한 명에 불과해. 15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사람 때문에 이 공천의 룰을 깰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치고 끝내야 돼요. 서울은 전략공천지역으로 남겨놓으면 돼. 후보 접수니 뭐니 이런 거 갖고 트집 잡고 할 게 아니라 후보는 접수하니 안 하니를 따질 필요가 없이 심사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저쪽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데 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무르익을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괜히 어설프게 내부 사정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논평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계속 말씀드렸던 명청대전 그리고 결국 권력의 균열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의 상황은 지금 모든 결과는 따질 필요가 없이 이재명의 공소추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어준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김어준은 이재명의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결국 이재명의 그 고민을 무슨 삼법이니 뭐니 해놔봤자 의미가 없어. 아니 대법관 22명으로 바꾸면 뭐 할 거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6명으로 늘려가지고 22명을 자기 임기 중에 임명하면 뭐 할 거며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다 임명했었는데도 9대0으로 깨졌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숫자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도 8대0으로 깨지잖아. 그러니까 대법관들이라는 사람 어떤 식으로 임명해놔도 분위기 따라서 안 된다는 거 알아. 결국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공소 취소시키는 게 최고인데
그 공소 취소를 어떻게든 하려고 검찰 압박하는 이유가 검찰이 일을 못해서 검찰을 깨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든 압박해서 공소 취소가 목적이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탁 터뜨려 버리니까 이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 대통령이 검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짜 탄핵 사유지. 결국 법무부 장관이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보고 있다. 한번 푹 질른 거야. 그것도 김어준이 자기가 직접 안 해. 이상한 장일수인가? 장수일인가? 장수인인가? 장일수인지 뭔지 이름 모를 장인수? 저 장인수가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MBC인가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MBC죠 MBC에서도 뭘로 잘렸더라고. 그때 잘린 이유도 있어요. 저것도 잘린 이유가 그때 그 김건희 여사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 장인수가 중간에 껴서 작업을 한 거더라고. 보니까 장인수가 저 말을 김어준과 어떤 공감대 형성 없이 그냥 툭 터뜨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인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김어준은 워터게이트까지 끌어들였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결국 30몇 년 지나서 그 워터게이트의 딥스롯이라고 불렸었죠. 딥스롯. 네. 딥스롯이라고 불렸던 그 당사자가 죽기 전에 자기 딸한테 얘기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다. 이딴 소리를 해가면서 장인수가 제보자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문자가 오고 갔다. 그러면 사실은 저걸 더 깔라고 덤벼들면 저거예요. MBC 잘린 장인수가. 자, 어찌됐건 김어준을 상대로 의원들이 막 한마디씩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한준호, 한정혜 나름 몇 선급 되는 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김어준한테 타격감이 전혀 없어. 아무리 까도. 그나마 송영길 정도 돼야 약간 의미가 있어요. 송영길이 나 투명인간 취급해서 나 기분 나빠서 김어준 방송 안 나갈래. 아니 그러고 김어준 방송에서 자 절하세요. 그러니까 의원직 출마한다는 여자들이 3명이 이러고 절을 해. 그 시청자들한테. 그래서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의원들이 김어준 아련하는 거 보기 좋지 않다. 100명 넘는 민주당 출마자들이 김어준한테 눈도장 찍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자, 절 하니까 저 안기령이니 뭐니. 아니 김어준이 절을 같이 하면 몰라. 근데 김어준은 이러고 앉아가지고 절해. 그러고 자 이제 그만해. 똥개 훈련시켜. 똥개 3마리 나란히 앉혀놓고 자 앉아 절 하면 같이 절하고 자 막 웃고 옆에서 사람들 박수치고 아유 강아지들 참 훈련 잘 시켰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간 이 뒷거래 의혹 이거는 결국 이제 잘 놔뒀다가 장인수 지금 아니 무르 이거 가고 있어요. 장인수와 김어준을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그 사생 말씀드린 거기서 고발을 했고 김어준은 다시 무고로 맞대응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놔뒀다가 수사 진행했다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특검한다라고 하든지 특검부터 시작해서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는 대통령 탄핵감이다. 당연히 탄핵감이죠. 당연히. 자기 살려고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만일에 검사장들한테 우리가 검찰 어느 정도 권한 놔둘 테니까 보안수사도 해주고 검찰청 이름도 놔두고 검찰총장 직위도 보전하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뒷거래를 했다. 내 거 공소 취소해줘. 뒷거래. 당연히 탄핵감이죠.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사실관계가 드러나도록 결국 이 모든 이건 장인수가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마지막으로 재보선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양문석이 어제 날아가는 바람에 경기도 안산갑 그리고 원래 이재명이 그만뒀던 인천 계양을 그리고 강훈식이 그만뒀던 충남 아산을 그리고 경기 평택을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여기도 누구였더라 누가 사무실 차려놓고 어쩌고 전화 미리 하고 그런 걸로 날아갔어요. 선거법으로. 그래서 지금 5군데가 확정적으로 비어 있고 또 2군데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게 인천 연수갑이 지금 박찬대가 단수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던지고 출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군데. 그리고 부산 북갑이 전재수인데 전재수도 배지 던지고 출마하게 되면
2군데가 더 비어요. 7군데가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민주당이 문대림 위성권이 민주당 의원인데, 제주도는 3군데가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역 지사도 민주당인데, 문대림과 위성권이 제주도 지사 지금 민주당 맞죠? 네. 그러니까 문대림과 위성권이나 지금 현역 지사 누군지도 모르겠어. 3명 중에서 만일에 문대림이나 위성권이 되면 여기도 한 군데 비는 거예요. 여기도 한 군데 비는 겁니다. 현재 오영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주도의 가장 강력한 후보자는 원희룡이죠. 원희룡.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지사로 나가든지, 저 제주도에 문대림이나 위성권이 해가지고 빵꾸가 나면 거기로 보궐로 나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차하면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경기도도 지금 뭐 나갈 사람 없다 그러는데, 여차하면 남경필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지금 7군데는 확정적이고, 대구에서도 이를테면 뭐 추경호, 주호영, 윤재옥 뭐 이렇게 유영아 현역 의원들과 이진숙 위원장과 뭐 이렇게 경선을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되면 대구도 한 자리 비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게 되면 10군데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 지금 7곳은 확정적이다. 7곳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